안녕하십니까, 봉필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등학생을 둔 이 어머니들의, 줄여서 제가 초등생맘이라고 했습니다. 초등생맘 연필글씨 셀프 교수법 제1강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연필글씨를 쓰는데 흐릿하거나 글씨 줄이 엉망이고 글씨가 컸다 작았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또 학교에서도 출강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김원장 글씨교실에도 수십 명의 학생이 저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처음 이제 와서 글씨 쓰는 거 보면 다 연필 지는 법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어찌게 잡아라. 여기 중지에 걸치고 엄지는 옆구리에 대고 주인공이 검지다 이랬죠. 검지가 이렇게 지는 학생도 한 30% 되고요. 이걸 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지는 학생도 한 30%. 또 아예 이 중지하고 검지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는 학생도 한 20-30% 됩니다. 심한 학생은 아예 이렇게 아예 거의 이 손을 다 넣어서 이렇게 쥐고 하는데 대부분이 여기 있는 중지에 올리는 거, 또 위치도 연필 깎음 바로 위에 해야 되는데 막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찌게 잡는 애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이렇게 잡고 있고, 또 연필 그 보조기구 있죠. 그것도 실제 지면 이렇게 지게 됩니다. 이거 어찌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기 각도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제가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요 그림에 보면은 필기 각도가 지금 보이죠. 60도 각도.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필기 각도를 이렇게 60도를 유지하려면 여기 있는 이 엄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옆구리에 댄다는 기분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손이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거의 80%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지었다가 이렇게 하는 순간 연필의 각도가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그럼 이렇게 연필이 이렇게 제일 위에, 연필 심이 제일 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가면 글씨를 왜 안 되느냐? 글씨에서는 세로액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세로액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내려가서는 어떻게 씁니까? 내려가서는 제일 이 각도가 이게 제일 앞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연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는 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는 게 세로액인데 이미 다 내려가 있으니까, 여기 내려가 있으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쓰죠. 무슨 붓글씨 쓰듯이 들고 이랬으니까 허리하게 쓸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연필이 위에 가 있지 않고 연필이 이렇게 반대로 이래 돼 있으면은 옆에 이 손이 우리 우측이죠. 쉽게 말해서 우측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가로액은 더 못 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엄지의 위치가 엄지가 아래로 향하면서 옆구리에 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옆에서 보면은 연필심이 분명히 제일 앞에 와 있죠. 이렇게 제일 앞에 와 있고 필기 각도가 60도가 되려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사람은 홈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그러니까 엄지 쪽에 붙은 홈이 하나 있고요. 여기 검지 쪽에 붙은 홈이 있습니다. 60도 정도를 유지해줘야 펜이 이렇게 가죠. 여기 넣으면 어디 되느냐? 연필이 약 30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30도를 각 유지를 해가지고 또 쓰면은 뭐가 잘못이냐? 세로액을 조금만 내리면 턱 걸려가지고 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는 60도 각도를 유지하고 여기가 중심이죠. 여기 바닥에 여기가 이렇게 중심이어서 여기에서 컴퍼스를 이렇게 옮기듯이 중심을 두고 자로 세로로 가로 세로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모양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기 각도를 60도를 해서 이렇게 세로액을 내리끄면 60도에서 한 80도 사이가 되겠죠.
60도에서 80도 사이에서 이제 글씨를 결국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로에 쓸 때는 이렇게 고정을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밑에 이 부분은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우리 컴퍼스 옮기듯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힘을 뺀 상태에서 좌우로도 자유롭게 아래우로도 자유롭게 다시 제자리 이렇게 써야 글씨가 쉽게 써지겠죠. 그래서 연필만 바르게 잡아도 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김 원장의 훈수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부모님 먼저 성질부터 죽이시고 실제로 자녀를 가르치면 성질부터 납니다. 왜 자녀는 왜 이것도 뭐 하느냐, 뭐 좀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성이 자꾸 높아지죠. 배우는 입장에서는 엄마가 부모님이 저렇게 화를 내면 또 학생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더 쉽게 또 자기도 화를 냅니다. 선생님하고 학생 관계가 좀 다릅니다. 부모님하고 이 자녀 관계가 보면 부모님도 화를 너무 쉽게 내고 자녀도 반응을 빨리 하죠.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먼저 성질부터 죽이시고 자녀와 함께 같이 함께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조급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글씨 쓰기는 이게 기능입니다. 놀이하듯이 그렇게 즐기듯이 하셔야 학부모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이 선생 역할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선생 똥은 개도 안 물어 간다는 말이 있죠. 속이 얼마나 썩으면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가르친다는 것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100번이고 가르치는 마음은 한결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선생은 알고 가르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글씨를 쓸 때 연필 잡는 법이 좀 감이 잡히십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중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 이 손은 아래를 보도록 거의 바닥에 까는 게 좋습니다. 중심이 낮아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위로 잡으면 이렇게 주먹을 쥐면 쥘수록 힘도 들어가지만 연필과 이 사이 거리가 이게 뜨겠죠. 그러면은 이만큼 들고 쓰니까 어렵죠. 그래서 연필 깎은 바로 위에 부분 여기에다 중지에 첫마디에다 걸치는 겁니다. 그리고 엄지는 옆구리에 대고 이 주인공 검지는 이렇게 지문 있는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충분히 자리를 제일 많이 차지해서 이렇게 갖고 있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손에 힘을 빼고 뭘로 글씨를 쓰느냐? 원리가 지렛대 원리입니다. 지렛대 원리 아시죠? 지렛대 원리는 큰 물체를 지렛대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게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연필을 이제 아까 여기 검지 이 위쪽에 홈 두 개 중에서 위에 쪽 60도로 하면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이게 받침점입니다. 이게 받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펜촉이 바닥에 대이고 이러니까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검지를 가지고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눌러줍니다. 글씨를 쓸 때 눌러주는데 그냥 막연히 눌러주는 게 아니고 첫 글씨를 쓸 때 항상 45도 점을 찍으라 그랬죠. 제가 45도에 점을 찍는 마음으로 이렇게 찍으면 자, 요단 찍어 보겠습니다. 설획을 한다고 점을 찍으면 이걸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제가 할게요. 자, 여기서 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점을 이렇게 찍어서 점을 딱 찍어서 그림 그대로 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점을 찍어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45도 점은 어디서 나왔느냐? 연필을 여기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비껴 잡은 거죠. 이렇게 여기 저 보십시오. 이렇게 비껴 잡아야 글씨가 자기가 바르게 앉아서도 보이죠. 자기 글씨를 보면서 써야 되니까
자, 45도 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은 그 힘 그대로 점을 찍으면 여기 보이십시오. 점을 찍으면 여기 힘이 딱 들어가죠. 이 부분에 끝부분에 받침점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힘이 딱 들어가죠. 그러면 작용점이 제일 끝이죠. 펜 끝이죠. 그래서 펜 끝에서 힘이 그대로 전달돼서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다 끝에서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일부러 긋지 마라 그랬죠. 전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긋지 말고 그냥 45도 점만 찍으면 머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45도와 90도의 이 각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대로 고인 그대로 내려가서 끝에서 살짝 들어줘라.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등학생은 어떻게 긋습니까? 그냥 이렇게 쭉 그어버리죠. 이렇게 쭉 긋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로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어버리면 글씨가 죽은 글씨가 돼버립니다. 이래서 강이 있으면 쭉 가서 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찍어서 갑니다. 가서 끝에 가서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마무리하라. 가로액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날리지 마라 말이죠. 근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대부분 그냥 이래 쓰고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응을 할 때도 또 점을 찍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가 글씨를 쓸 때 첫 힘을 주는 그 힘점의 역할이 어디서 되느냐? 45도 점을 하나 찍어서 글씨를 시작하니까 그때 힘점이란 얘기는 이 검지를 꾹 눌러주면 연필에 손이 달아붙음으로 인해서 힘이 딱 전달되죠. 그래서 그 힘 그대로 갑니다. 그 힘 그대로 가는데 여기 힘을 주물해서 작용점이 여기죠. 여기가 바로 연필심 끝에 힘이 들어가서 연필 색의 굵기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슬슬 쓰면은 자 봉점 쓸 거예요. 그냥 슬슬 쓰면 그냥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힘을 줘서 이렇게 갔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필은 B연필 이상 쓰는 게 좋습니다. B연필이나 EB연필. HB 같은 경우도 뭐 좀 잘 나옵니다만은 엄밀히 그 해서는 사비연필이 뭐 제일 굵고 그 그림 그릴 때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연필은 B, EB, 사비 이렇게 있는데 사비는 그림 그릴 때 쓰는 거고 B나 EB 연필을 쓰면 힘을 덜 줘도 글씨가 색색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은 연필 잡는 법만 제가 위주로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앞으로 전개될 글씨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생이 자 글씨를 쓰면 여기 초등생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초등학생은 자음을 조금 크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음을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초등생 맘 셀프 여기까지 한번 써볼까요? 셀프 교습 하기 하겠습니다. 세로에 들어간 글자가 없네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일부러 하기를 쓰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글씨는 전체 과정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자 글씨는 일단 몇 가지가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렇게 하자나 기자처럼 세로익이 들어가는데 받침이 없는 글자죠. 여기 있는 이 글씨 푸자라든가 초자는 받침은 없는데 모음 기준으로 글씨는 모음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가로액이 들어간단 말이죠. 가로액이 들어가는 글자하고 세로액이 들어가는 글자가 있는데 세로액이 들어가는 글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연필만 바르게 잡아도 여기서 봤을 때도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연필만 바르게 잡아도 반은 성공이다. 이래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글자를 A형 글자라고 하면 A형 글자만 이제 표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A형 글자가 지금 여기 A형 글자 동그라미 쳤는 게 A형 글자입니다. 이 A형 글자가 제일 기본 글자라서 A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제 영상에는 전부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형 글자. 그 다음에 B형 글자가 여기 있네요. B형 글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원래 B형 글자가 작습니다. 그 다음 A 다시 글자는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 쳐있습니다. 이거 세로액이 모음 기준으로 세로액이 들어가는 거 요건 B형 글자네요. 세로액이 들어가는 이 글자들을 이 글자는 A 다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액이 모음 가로액이 들어가면서 B 다시 이렇게 받친 글자를 B 다시 글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면 여기서 보시면 자 동그라미 친 글자가 많죠. 그 말은 세로액 글자가 전체 글자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자 12자죠. A나 A 다시형 글자가. 그 다음 B형 글자를 보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밖에 없죠. B형 글자 B 다시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세로의 글자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제 이 글자를 제일 기본형이 A, 요걸 B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쓰는 법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강의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는 이제 우리가 글자를 쓰는데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첫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그럼 첫 글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자음을 잘 써야죠. 첫 자음을 어느 글자도 받침이 있든 없든.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첫 자음이 그 글자의 운명이다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자음을 글씨는 첫 자음을 잘못 쓰면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자음을 잘 써야 된다는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글씨는 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거 같이 이렇게 쓰는 이거는 A 다시 글자라 그랬죠. 이 받침 글자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B 다시 글자네요. 요거는 B 글자고요. 그럼 요게 B 다시 글자네요. B 다시. 그러면 이런 글자들이 있을 때 받침 글자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받침 없는 민 글자부터 그 다음 이제 3강에는 민 글자 강의를 하는데 민 글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하고 으자가 중요하죠. 그럼 세로액 들어가는 글자의 제일 기본 글자는 이자이고 그 다음에 가로액 들어가는 제일 최초 글자는 으자가 되죠. 그래서 이자를 쓰는 법, 그 다음 으자를 쓰는 법. 요게 그 다음 이제 민 글자에서 첫 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나온 글자가 뭐겠습니까? 이 이자에서 나온 글자들이 또 이어지면은 이 이자에서 여기에서 나온 글자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아가 있겠죠. 이에서 아자, 야자가 있을 거고요. 어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이렇게. 그럼 우자에서 나온 거 뭐 있습니까? 이 우자에서 오가 있겠죠. 오자가 있을 거고 요자가 있을 거고요. 우가 있었겠죠. 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자가 있겠죠. 이 글자가 총 합쳐서 몇 개입니까? 10개죠. 10자. 요게 10자입니다. 10자. 이 10자하고 이 10자와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서 요 글자가 다 끝나면 여기다가 요 부분에다가 뭘 붙여줍니까? 자음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자음이 기역부터 있겠죠. 기역에서 나온 게 키읔, 니은에서 나온 게 니은에서 티귿, 니을, 티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미음에서 나온 게 비읍, 피읍이 나왔습니다. 시옷에서 나온 게 지읒, 치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응에서 나온 글자는 목청설이 히읗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한글이 모음 10개, 자음
14개가 되는데 그래서 24자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5개죠. 자음 5개, 모음 10개 가지고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기억을 잘 쓰면 해결되고, 니은을 잘 쓰면 해결되고, 미음을 잘 쓰면 해결되고, 시옷을 잘 쓰면 되고, 이응은 이미 했죠. 이렇게 해서 민글자를 끝내고, 그 다음에 A 다시 글자, 받침 글자. 다음은 B 다시 글자. 가로에 기대가는 중성이 가로에 기대가는 B 다시 글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문장 쓰면 끝나죠.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해서 제가 쭉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김 원장 글씨 이 유튜브는 이 연령층을 보니까 보통 40대에서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구독을 하시던데요. 그런데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이제 30대가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잘 많이 보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요게 이 초등생 마음에 이렇게 그 호응과 관심이 많이 있으시면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좀 더 상세히 그리고 교재도 이렇게 링크해서 바로 출력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연필만 바르게 잡아도 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해서 연필을 잘 잡으면 초등학생 글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은 곧 격려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보탬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